만나면 좋은 친구 MBC. 크루즈 산업은 해운과 관광의 융복합 산업으로 불립니다. 미국 선적 8만 2천 톤급의 웨스테르담호가 지난 4월 19일 오전 속초항에 입항했는데요. 이날 크루즈 관광객 1,725명은 속초와 양양 고성 지역의 문화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속초항 크루즈 출입항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짚어봅니다. 지난 4월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속초 사자놀이 환영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사실 이제 크루즈는 사람들의 로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크루즈라는 것들을 통해서 바다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생활 시스템들이 크루즈에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사실 크루즈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박 15일의 긴 정박 시간. 아마도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크루즈 여행의 관건일 겁니다. 저희 속초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다 워낙 유명한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이 저희 항만에서 차량으로 20-30분 안에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특장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셔도 이렇게 그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항만과 그렇게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선사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시고요. DMZ와 가깝다는 점들도 굉장히 그 선사에서는 흥미롭게 보시고 계셔서 고성의 뭐 통일전망대라던가 이런 그 북한을 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지역까지. 사실 속초시에 이제 거기 크루즈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한 5, 6회 정도는 이제 들어옵니다. 문제는 속초시 입장에서는 크루즈가 입항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상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루즈는 배 안에서 선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점심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선물 정도, 수비녀 사는 혹은 특산물 사는 것 정도에 그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속초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동안 지역을 관광 여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크루즈를 이용해 속초항에 도착한 후 연계버스를 이용해 속초 관광수산시장을 찾은 크루즈 여행객의 실제 반응은 어떨까요? Oh, this is my first time. It's a nice little small town like a resort, but it's beautiful because I love the water and I love this market. Yeah, the fish and the seafood are incredible. Yeah, they're incredible. 조금 한 2% 그렇게밖에 안 다녀. 많이는 왔어 뭐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고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 한 2% 한국인이 거진 다 대부분 한국인 사람이지. 기대했던 경제 유발 효과가 아직은 미미하다는 반응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크루즈가 가장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루즈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중해 연안입니다. 지중해 연안은 많은 나라들을 크루즈가 옮겨 다니면서 관광 여행을 하게 이제 돼 있는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른 나라를 들린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관광을 또 다양한 측면에서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당히 크루즈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 1인당 GDP가 기본적으로 4만 달러를 넘어가야 활성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 6월 12일 속초항에서 코스타 세레나호가 일본 홋카이도로 출항했습니다. 이탈리아 선적 11만 톤급의 코스타 세레나호는 우리나라를 모항으로 출발하는 크루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홋카이도 등 일본의 주요 항구 도시를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둘러본 후 다시 속초항으로 입항하는 코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8개월 만에 재개된 크루즈 관광. 이 때문일까요? 이번 크루즈 여행에 거는 관광객들의 기대가 남다른데요. 전혀 보지 못했던 거니까 새로운 경험해보고 얼마나 첨단 크루즈를 만들었나 구경도 해보고 싶고 해서 겸사겸사. 소방서장님 또 동해구 그동안 2023년 6월엔 이탈리아 선적 11만 톤급의 코스타 세레나호가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출항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In my opinion, I've been in Sochi in the past. In my opinion, it's a very interesting destination, very well equipped, very well organized.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출항이 재개된 덕분에 그 열기가 더 뜨거웠죠. 속초를 시작으로 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북한에 있는 원산, 그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다음에 그 위에 사할린, 그다음에 일본 북해도, 아오모리, 부산, 제주를 잇는 적극적인 포토 세일을 통해서 우리 속초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크루즈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내부엔 레스토랑과 공연장은 물론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등의 다양한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모항을 이제 그러니까 크루즈를 모항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뭐 1년에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이건 한 달에 두 번이건 정규선을 운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속초항이 모항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두 번, 뭐 한 달에 세 번 이렇게 운항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1년에 몇 번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기적인 노선 확보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속초항의 크루즈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해안 지역에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동해안, 묵호항 쪽에서도 지금 크루즈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수요는 제한적인데 이렇게 이제 두 군데, 세 군데 나눠지게 되면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사실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속초시는 크루즈 항을 중심으로 뭐 움직이면 될 것 같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페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될 것 같고 동해항은 뭐 화물을 중심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러면 2023년 4월엔 미국 국적의 실버 위스퍼호가 속초항으로 입항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정치적 관계와 상당히 밀접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원산항에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크루즈선은 만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가기를 원할 테니까요. 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홋카이도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크루즈도 이 지역에서 대박 뭐 여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초시는 국제 크루즈 박람회 참가와 포트 세일을 통한 글로벌 크루즈 선사 유치를 위해 강원 관광재단과 함께 해외 마케팅을 추진 중인데요. 앞으로 글로벌 크루즈 시장에서 속초항의 입지를 보다 더 폭넓게 넓혀가길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포터 치영훈 리포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이 국내 최초의 한강촌이라고 불리우는 마차리 여러분들 이렇게 말이 끌고 다니는 이 마차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마차리에서 뭔가 석탄이나 이런 것들 이 먼지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마을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마차리를 둘러보러 가시죠. 탑승하세요.
티그득티그 이 맛 아니긴 한데. 국내 최초 탄광 지역이었던 영월 북면 마찰이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이 함께 더욱 특별한 영월 마찰이 축제 현장으로 가봅니다. 영월군 북면 마찰이 한때 탄광 도시로 부흥했던 이곳이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 공간인 마차 갤러리에서 축제가 진행됐는데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비결이 있어요. 마찰이 아이들도 방문했습니다. 자기 소원을 선언하면서 이 종을 딱 치는 거예요. 야외 공간에서 소원을 비는 종이도 걸어보고 종도 쳐보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넓은 연못에서 배를 타보기도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오늘 여기서 과연 어떤 축제가 진행되는 걸까요? 근데 이게 아트 페스티벌이 맞는 거예요? 네, 저희는 굉장히 광의의 개념의 아트 페스티벌의 개념을 기획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시골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로 소외된 그런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설치부터 리추얼에서 소원을 같이 빌고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 반응이 좋네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작품을 혼자서 다 하신 건 아니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이 함께 또 이 아트 페스티벌 작품을 출품해 주셨는지. 제가 농부이긴 하지만 사실 못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못질 잘하는 네. 우리 동네 작가님들 발굴하고 톱질 잘하는 동네 작가님도 섭외하고 작가로서의 어떤 책임과 본인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다 메꿔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귀농 5년 차인 윤보용 대표는 영월 마찰이가 지닌 문화예술도시로의 가능성에 집중했는데요. 유명 작가가 아닌 마찰이 주민들을 작가로 교육하면서 함께 축제를 준비했죠. 많은 주민분들의 꿈, 어린이들의 꿈을 또 응원해 주시고 이 마찰이의 든든한 산 같은 존재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응원과 도움을 주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전에 그 탄광, 그 폐광이 된 입장에서 와서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아서 이제 어렸을 때 꿈을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와서 이제 뭐 장학금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식수 저장 물탱크였던 곳이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이 공간을 활용해 마차 페스티벌이 준비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추억, 지금, 꿈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해가지고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는데 네네. 문화를 캐는 마찰이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르네상스를 맞이한다면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농 작가, 지역 예술인이 함께 예술로 호흡할 뿐 아니라 마찰이에서 태어나 광부, 농부로 마을을 지켜온 어르신도 작가로 데뷔했는데요. 어릴 적 품었던 그림에 대한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아트 페스티벌을 참여하시면서 작품 내시고 할 때 감회가 좀 더 새로웠을 것 같아요. 아유, 저는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철탑, 사이렌 소리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광부들이 하루 3번씩 출퇴근을 했어요. 딸깍딸깍하는 소리에 잠을 설치던 추억, 그런 거를 작품에 우리 그 작가들하고 같이 담아봤습니다. 혹시 작품을 만드시면서 나도 뭐 이런 걸 담아내고 싶다. 어떤 걸 주제로 좀 삼으셨을까요? 글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자유롭지 못한 삶에서 나비처럼 날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비를 좀 그렸습니다. 이야, 나비처럼 훨훨 자유롭게 날아오르시기 위해서. 네. 아, 너무 멋집니다. 이런 아트 페스티벌이나 전시 뭐 이런 것들에 원래 관심 많으셨을까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바라셨는지? 이게 과거에는 여기 석탄을 캐던 지역이잖아요. 네. 이제는 문화를 캐는 지역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나. 아, 나도 문화를 캐볼까? 어떤 거지? 이런 의심도 들었지만 참여하게 되니까 이게 하면 되네.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만든 작품도 있는데요.
각도에 따라 옛 폐강쥐의 모습과 달라지는 마차리의 모습이 표현된 작품이죠. 새 아이들의 표정과 각. 무럭무럭 커가는 마차리 아이들의 꿈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긴 하지만 특히 또 우리 영월 마차리에는 어린 친구가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린 친구들 초등학생 수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마차 초등학교에는 지금 한 30여 명이 되는데 그것도 농촌 유학이라는 거를 통해서 결국 그렇게 된 거지 그전에는 10명도 안 됐어요. 그 아트 페스티벌이나 마차리가 문화예술의 마을로 거듭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혹시 영향을 끼치는 게 있나요? 엄청나죠. 외진 곳에 있는 아이들도 그런 문화를 통해서 어디에 나가서든 아이들이 경쟁력이 갖춰지려면은 그런 경험을 우리 어른들이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동건 작가님은 나중에 이제 커서 어른이 되고 나면 좀 뭐 이루고 싶은 꿈 같은 게 있어요? 거북이 조련사인데요. 거북이 조련사? 거북이 조련사를 선택한 이유가 저 거북이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지만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해 나가면 거북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 거북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전 세계를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구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제인 박사님이라고 우리 친구는 잘 모르죠. 그 침팬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외국의 한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침팬지를 좋아해서 침팬지와 계속 친하게 지내고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침팬지 관련이 전문가가 되셨는데 우리 동건 어린이도 동건 작가님도 제가 봤을 때는 거북이 전문가 세계 최고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아이들의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겠죠? 이처럼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민들과 마을 예술가가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공부하고 조직한 문화예술 축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생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로 정말 이 설치 미술에 진심이셨다고 들었어요. 이번 아트 페스티벌에. 한지를 배우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기쁘게 잘 치러져서 저는 너무 고마워요. 저 스스로도 좀 감사하고. 그리고 작게 이제 첫 1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차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같이 이런 거를 설치 예술이나 문화 활동을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차리가 말 그대로 문화를 캐는 마을로 여기저기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마차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 그것을 함께 즐겼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민이 직접 작가가 되어 꿈을 키우는 마차리 아트 페스티벌. 이렇게 마차리의 희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 마차리 주민 모든 분들의 바람과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자 빨리 캐세요. 영월 마차리의 꿈을 응원합니다. 뜨거운 여름,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이곳은 어떠세요? 반려견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포항 여행. 지금부터 우리 댕댕이들과 행복한 추억 만들러 출발해 볼까요? 푸른 동해가 손짓하는 포항으로 반려견과 함께 나들이 나온 사람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아서일까요? 견주도 반려견도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죠? 1,500만 반려인구 시대. 이제는 여행도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려 해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견주들. 대형견이라서 무게 제한 있는 데도 많고 또 좀 많이 좀 커가지고 쉽게 갈 수도 좀 많이 힘들고 받아주는데도 잘 없고. 오늘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는?
자주 오기도 하고요. 여기 앞에 바닷가 산책하기도 좋고, 저기 이제 사람이랑 강아지랑 분리된 공간도 있어서 좋고, 타임도 친절하시고. 실컷 뛰어놀았으니 잠시 쉬어갈까요? 바닷가 근처에 자리한 한 카페. 이곳은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찾지만 최근에 반려동물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오픈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카페를 만들고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카페는 동물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펫존을 따로 마련하고. 반려견과 함께 바닷가에서 실컷 물놀이를 즐긴 견주들. 따로 마련된 펫존으로 향하는데요. 바닷물에 빠진 반려견들 샤워도 시켜주고 출출할까 밥도 챙기고 함께 광합성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넓고 독립된 공간이라 눈치 보지 않고 맘 편히 쉴 수 있다는 점이 이곳의 가장 큰 메리트네요. 같이 갈 수 있는 데가 제한돼 있는데 여기는 또 같이 올 수 있어서 또 좋고 바로 앞에 바다도 있어서 좋고 또 쉬어가기도 또 좋고. 사장님이 되게 세심하셔서 펫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위에 그늘막도 설치돼 있고 여름에도 이제 야외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실내도 있어서 이제 아이들 이제 더울 때는 펫존 안에서 이제 시간 보낼 수 있고 또 이제 조금 선선할 때는 밖에서 또 뛰어놀 수 있고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반려견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실내도 완벽하게 독립된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견주를 따라온 댕댕이들도 이제 제법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나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강아지도 마음대로 풀어놔도 되고 오시는 견주분들도 다 강아지 케어를 잘 하셔가지고 편하게 노는 것 같아요. 강아지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잘 놀다 가고 있습니다. 항상. 오늘도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안녕. 반려견과 함께 포항 여행. 이번에는 글램핑을 한번 즐겨볼 텐데요. 반려동물도 엄연한 가족의 일원. 당당하게 체크인하고 제대로 한번 글램핑을 즐겨보려 합니다. 강아지랑 같이 글램핑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놀거리도 있고 바다도 바로 앞이고 그래서 여기 선택했어요. 오늘 여기 와보니까 깨끗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되는 곳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도 좋고 강아지 표정도 좋고. 사실 저희가 캠핑장을 2번째 차렸는데요. 첫 번째 캠핑장을 차렸을 때 그 문의가 애견을 동반을 가능하다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애견 인구가 급증한다는 걸 알고 구룡포로 옮기면서 그 애견들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기획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팩 중심으로 글램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돔 모양의 글램핑장 사이로 울타리가 둘러싸여 있어 반려견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개별 풀장에서는 댕댕이와 함께 시원한 물놀이도 가능한 반려견 동반 글램핑.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많아지는데 보통 애견 카페 이런 데는 그냥 잔디만 있고 한데 이렇게 수영장 있는 곳은 또 처음 와봐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견 이름 뭐죠? 망치요. 망치는 좋아하던가요? 망치는 처음에는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반려견 동반 글램핑장답게 반려견을 위한 욕조부터 사료 그릇, 전용 수건까지 구비도 했으니 사료만 조금 챙기면 된다네요. 귀여운 댕댕이 밥도 줬으니 이제 꼬마 견주님도 밥 챙기자고요. 되게 맛있어요. 평소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불멍에 바비큐까지 즐기며 본격적인 글램핑을 즐겨보는데요. 반려견도 견주에게도 이보다 더 멋진 밤이 또 있을까요?
오늘 강아지랑 같이 와서 원래 글램핑이 재밌긴 한데 강아지랑 같이 와서 재밌는 것 같고 진짜 뜻깊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여행 갈 때마다 놔두고 다녀서 항상 그게 신경이 쓰였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좋은 곳에 같이 와서 너무 좋았고요. 행복했어요. 개를 기르는 것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선택을 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이제 사람들이 지내는 건데 사실 저희는 강아지가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놓고 다닐 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여건상 강아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반려견들에 대한 반려인들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그 점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들이 보면 그냥 강아지고 동물인데 저희한테는 사실 막둥이입니다. 네. 자식을 낳은 적도 없는데 벌써 김씨성도 붙고 이렇게 해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온 가족이 함께 온 것 같아서 오늘 뜻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의 여유로움과 글램핑장에서의 특별한 추억까지 반려견과 함께하는 포항 여행. 올여름 꼭 한번 즐겨보세요. 아름다운 나만의 정원 가꾸기가 뜨고 있습니다. 반려식물에 진심인 사람들. 섬세한 손길로 식물을 기르는 식집사들을 만나 반려식물의 매력을 만끽해봅니다. 춘천시 효자동의 한 화원. 원예 관련 수업도 진행하는 이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열심히 가드닝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조경학과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제법 전문적인 내용. 그런데 수강생들이 다들 나이가 지긋해 보이네요. 여기선 무슨 교육을 진행 중인 걸까요? 저희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춘천 지혜의 숲에서 시니어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반려식물 큐레이터 과정을 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신중년 분들이랑 시니어 분들의 이제 노후 준비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 영역으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그 4대 영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제 교육 과정을 좀 개설을 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좀 참여를 하시고 노후 준비를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 수업 후에는 곧바로 실습에 돌입합니다. 이미 10회 넘게 수업을 들어온 만큼 장비와 재료를 알아서 척척 챙기는 수강생들. 식물 뭐 그까이 거 흙이랑 물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요즘 반려식물은 거의 아트라고요. 자, 밑에 물이 고여도 살균 작용을 할 수 있는 맥반석을 붓도록 할게요. 가운데에다 먼저 부어보세요. 가운데 부으시고 화분에 토양을 까는 작업도 다 원리와 순서가 있는 법.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생육 환경을 고려하면서 한편으론 유리 너머로 보일 외견까지 꼼꼼히 신경 씁니다. 예쁜 화분에 입주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다육식물. 이 식물은 다육식물은 주무시는 침실에서 공기 정화를 밤에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캠식물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내가 어떤 거를 먼저 선택하든 상관은 없으십니다. 이거는 반려식물 큐레이터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대인이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 여러 가지 일상의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식물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식물을 관리하고 기르면서 그런 일상의 우울함을 탈피하고자 하는 반려식물 큐레이터 과정입니다. 이것은 중장년층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창업이나 다른 또 취업에도 많이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는데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어요? 뭐 이렇게 우리 나이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 사실 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 아주 좋은 경험이에요. 재밌고. 저희 와이프가 이런 꽃 화초류를 너무 많이 사는데 너무 또 자주 죽여서 제가 한번 배워볼까 하고 왔었거든요. 죽일 바엔 내가 살려보겠다. 예. 가져가셔서 식물로 인테리어 하는 걸 일명 플랜테리어라고 하죠. 우리 집 침실을 예쁘게 장식해줄 소중한 반려식물이니 형형색색 색깔 모래로 저마다 개성을 살려 곱게 꾸며봅니다. 요즘은 식물 기르려면 미적 감각도 필수겠어요. 물론 꾸미기에만 너무 몰두해 식물이 파묻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성 수강생들은 곧잘 하시는 것 같고 혹시 남성 수강생들에겐 어렵진 않을까요? 어렵죠 아무래도. 안 하던 거니까. 그것도 나이 들어서 보는 거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렇지만 또 그 나름대로 재밌고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방치되어 있는 화초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저를 좀 이렇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막 묵은잎 같은 걸 뜯어주면서 혹시나 벌레가 껴있으면 이제 얘기해요. 이건 좀 약을 좀 쳐줘야 된다. 이건 관리 좀 물 좀 더 줘야 된다.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벌써 직업병인가요? 아무래도 배우니까 배운 것만큼 활용하고 싶고 관심이 가는 거죠. 조금 올려야 돼. 지금 너무 꼴깍했다고. 이렇게 조금 그래. 조금 올려. 살아있는 생명을 키운다는 책임감과 보람. 예쁜 화분에서 식물이 생기 넘치게 잘 자란다면 그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겠죠? 무생물 장식품을 만드는 것과 달리 꾸준히 식물과 교감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반려식물만의 매력입니다. 너무 재밌어 하셔서 저 스스로도 아주 너무너무 즐겁고 보람이 있어요. 너무 즐거워하시고 우리 결석이 없습니다. 너무 잘 재밌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런 그 흙을 다루고 오감을 우리가 이렇게 발달하는 이런 과정을 너무 순응하시면서 신체적으로 너무 부담 없이 잘 받아들이시면서 재미있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 가르쳤어요. 네, 제가 잘 가르칩니다. 실내용 화분뿐만 아니라 야외 정원을 가꾸는 노하우도 실습합니다. 자고로 정원이란 사람의 손길이 닿는 만큼 빛을 발하는 법. 텃밭 농사는 익숙해도 정원 가꾸기는 낯선 수강생들. 그래도 하다 보니 제법 모양새가 나옵니다. 내 인생 최초의 토피아리 완성! 아버님 전전까지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네. 거의 없었어요. 여기 와서 기억이 처음? 안 나요. 여기 처음.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직접? 재밌어요. 얘네들 머리를 깎아준다 이런 생각이. 그죠? 이쁘죠? 네, 저희 공간이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조금 확대시켰어요, 제가. 원래는 실내 식물 위주로가 반려식물 큐레이터 과정인데요. 실내와 실외 전이 공간이 있잖아요. 옥상이라든가 또 집 앞에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 집에서 전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집에 있는 나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확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잘 자른 거 맞죠? 아주 훌륭히 잘 잘랐습니다. 마음이 쪼밋쪼밋합니다. 이번엔 춘천시 신동면에 위치한 한 닭갈비 식당으로 가봤습니다. 분명히 식당인데 내부는 식물원이 연상될 정도로 파릇파릇 그 자체. 요즘 식집사들 사이에서 크게 사랑받는 희귀한 관엽식물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식물을 좋아하는 손님들 사이에선 이미 핫플레이스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너무 공기 좋은 데서 먹는 이런 기분 너무 좋고요. 제가 이제 여기를 알게 된 게 블로그에서 식물이 너무 이쁜 카페가 있더래서 찾아왔는데 식물도 너무 이쁜 거예요. 특이 식물도 많은 데다가 다 볼 수 없는 식물을 키우세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세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게 키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엄청 힘든데 사장님 온체 진짜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운영하는 게 진짜 아마 다 다른 분들이 하셨으면 다 죽었을걸요. 이거 식물들. 각 식물에 맞춰 물 주기부터 일조량 조절, 온도와 습도 조절까지 부부의 하루 일과는 식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말 그대로 식집사의 삶.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 걸까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거나 식물을 키우는 거나 왜냐면 얘네들 관리를 안 해주면 금방 시들고 그럼 또 잘해주면 또 강아지처럼 이렇게 미소를 띄우듯이 많이 이렇게 크고 예쁘게 자라나 그러거든요. 근데 다만 조금 다르다 그러면 욕심이 많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강아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식물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식물이.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 중 누구 손이 더 많이 갈까요? 90%는 우리 와이프 손을 타고요. 저는 옆에서 보조 정도 합니다. 가끔 식태기가 그래서 좀 오기도 합니다. 생육 환경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까다로운 식물들. 식당 건물 안에서 키우는 게 어렵진 않을까요? 아까 와이프 말처럼 이게 통풍이나 일조량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창도 많고 그 다음에 곳곳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갖춰놨거든요. 이게 위에도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해서 짓긴 했습니다. 근데 돈이랑은 좀 상관없긴 한데 아무튼 생각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애증의 관계?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또 그걸로 많은 걸 얻으니까 보람도 있고요.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희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식태기가 왔다가도 자꾸 다시 잡게 되는 존재라고 할까요? 네, 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반려식물이라는 이름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기르는 또 하나의 가족. 그리고 식물이 생기를 머금을수록 내 삶의 활력도 함께 피어나는 기쁨. 힐링이 필요한 현대사회. 여러분도 특별한 가족을 집에 들여보세요. 이렇게 푸르른 정원을 보면서 또 향긋한 차를 마시니까 기분이 진짜 좋아지는데요. 사실 제가 기분이 더 좋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차를 마실 때마다 환하게 웃는 미소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작품이 탄생될 수 있다 말하는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귀래면 다둔마을. 초록의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특별한 미술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지켜낸 정원 곳곳에서 흥미로운 작품들이 저를 먼저 반겨줬습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이곳의 주인장이 점점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정원을 따라 오르다 보면 맨 위에 자리 잡은 작업실에서 작품 만드느라 집중하는 오늘의 주인공, 청강 정화석 작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업하는 이 작품들이 흙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작업실에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 근데 지금도 열심히 또 작업을 하고 계셨잖아요. 예. 요즘은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전시회가 잡혀 있어요. 거기 전시에 초점을 맞추고 백자로 만든 조형 작업하고 청자란 작업하고 크기와 온도에 제한적인 백자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고 자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백자만의 매력은 그를 백자 작업으로 이끌었습니다. 몇 달 동안 작업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사실은 멈춰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작업해놓고 밥 먹으러 올라가 밥을 먹고 딱 무너져 있는 거야. 재료가 가지는 능력을
뭐 감당하지 마 앞질러 버린 거지 내 의욕이. 그러고 나서 또 한 대 맞았고 또 한 번 배웠구나. 그때부터 뭐냐면 재료를 더 들여다보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점을 붙여 만드는 청자 또한 시간과 작가 자신과 싸우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면 작품을 향한 집착을 넘어 어느새 작업하는 행위 자체에 빠져들고 나를 잊게 합니다. 결국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을 닦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하고 점을 찍는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우주선을 타고 있었구나. 하루 이틀 뭐 한두 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뭐 몇 년 걸리기도 하고 몇 달 걸리고 보통 이런 작업이다 보니까 시간과 이런 걸 계산하면 작업 못해요. 얽매여가지고.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도 드러나는 현상도 다르지만 정화석 작가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단 하나, 편안함이었습니다. 흙을 그만큼 정직한 거지. 이게 만지면은 그만큼 순응해줘 나한테. 그리고 그걸 나한테 결과물로 주고. 그러니까 그 내가 거기서 담고자 하는 즉 생명이라는 거, 자연이라는 거를 흙은 거기에 담아줘. 여주에서 활동하던 정화석 작가는 자연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고 싶어 고향인 원주로 왔고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손수 지금의 정원을 꾸몄습니다. 꽃과 나무, 돌과 새, 무엇보다 자연의 햇빛과 잘 어울리는 작품은 그렇게 자연 속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정화석 작가가 이런 작품 세계를 담게 된 데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선생님이 인생의 뭐 스승이라 생각하시는 분을 또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서요. 가깝게는 아버지, 크게는 이제 스승님, 제가 철저히 따르고 이제 배우고 싶은 분이죠. 바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림 그릴 때인데 그때 이제 볼펜 그림이었는데 까맣게 짧은 손인데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다른 평이 아니라 야 그거 붙여도 놀랐겠더라. 볼펜이라는 단순한 작업 도구지만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무의당 선생을 만나고 나서야 삶에 대한 성찰과 창작 모토가 된 생명을 배우게 됐죠. 선생님이 늘 이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 목에 힘 빼고 살라고. 살면서 나는 분별을 많이 하고 살고 있더라고. 이것은 귀하니까 저거는 귀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그림만 그리는 게 밥을 먹고 살더라고. 마찬가지로 나는 그 외에도 다양한 삶을 같이 살고 있어. 즉 나는 공생 속에 있는 거야. 함께 사는 삶 속에 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모심이란 말은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삶에 같이 묶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그는 멋부림이 아닌 진실된 삶을 담아내기 위해 미술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치열하고 진실된 삶이 담겨있는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됐고 그럴수록 겸손한 자세로 나를 낮추고 작품 안에 생명을 모신 그는 미술관 이름에 불이제를 붙였습니다. 내가 좋은 작품을 하려면 네가 전혀 좋은 작품에 관심 없는 사람하고 잘 화해하면서 이해하면서 결국 살아야 한다는 걸 내가 그때 배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죠, 저한테. 무의당과의 인연은 협동조합과 연계돼 도자기 그릇을 만들어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유약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 도자기는 이게 그냥 쉽게 내려가.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수분과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불순물이 이렇게 쉽게 내려간다는 거지. 그래서 도자기를 쓰는 거거든. 아니 평소에도 이 도자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게 좀 고르는 느낌이 뭔가 좀 달라 보였거든요. 소박하면서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정감. 근데 아침 일찍부터 네. 또 이곳을 찾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원래는 그 한살림에서 처음 이제 요 도자기 그릇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직접 이제 가서 다양한 그릇들을 또 접하고 싶은 거예요.
백자 이런 느낌이 굉장히 서민적이면서도 질리지 않는 그런 그릇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그릇이구나 이런 또 믿음도 가고. 앞으로 어떤 작품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남은 시간 가능하면은 거의 에너지를 내 작품에다 쏟아보려고 해요. 그 최대한 여전히 좀 더 기왕이면 예술가로서 그 세상에 왔으니까 정말 그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도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도조라는 조형 작업을 통해 그만의 언어를 담아내고 있는 정화석 작가. 흙에 담긴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정화석 작가의 혼이 닿을 때까지 이어지는 그의 작품 활동을 저와 제작진도 응원하고픈 마음에 작품 옮기는 작업에 손을 보탰습니다. 더 밀어요. 네. 우리 이제 겉으로 작품이 망가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작품의 크기와 무게만큼이나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이 시간. 1300도 가까운 불의 영역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짐작만 할 뿐이죠.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정화석 작가의 끊임없는 도전이 아름다운 이유 아닐까요?